얼룩무늬 물범은 정말 귀엽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을 가진 동물이 여러분을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TV에서 항상 인간과 장난치는 장난꾸러기 동물로 묘사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얼룩무늬 물범은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비슷한 검은 반점이 있는 털을 가진 큰 고양이과 동물 표범과 비슷하니까요. 이것은 이 동물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고 대적할 만한 동물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얼룩무늬 물범이 인간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바다 표범보다 더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동물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선호해요. 입꼬리가 위로 말려 있어서 항상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혼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짝을 찾는 것이 더 힘들고 그래서 짝을 끌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요. 때때로 물속에서 노래를 하기도 하죠. 딩고를 보면 길 잃은 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딩고는 개보다 늑대와 더 가까운 친척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큰 육지 포식자이고 최상위 포식자예요. 딩고는 무리를 지어 먹이를 뒤쫓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붉은 캥거루와 같은 더 큰 동물과 대적하기도 해요. 보통 인간을 피하지만 여럿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판다는 너무 사랑스럽고 순수해 보이기 때문에 다정함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대나무를 먹으며 보내기 때문에 매우 게을러요. 평화롭게 들리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우연히 판다의 영역을 넘거나 판다가 위협을 느낀다면 여러분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다는 강한 턱과 발톱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인간을 거의 공격하지 않지만 판다는 평화롭게 지내도록 가만히 두는 것이 더 안전한 동물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늘보로리스. 이 동물은 너무 느려서 위험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을 때조차도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커다란 눈과 작은 코에 속지 마세요.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물리면 독이 있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늘보로리스가 코브라를 흉내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늘보로리스는 동물의 왕국에서 몇 안 되는 독이 있는 포유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처럼 입안에서 독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팔에 있는 땀샘에 있어요. 그 사실로 볼 때 귀여운 곰인형보다는 작은 괴물에 더 가까워요. 코알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침착해 보이지만 만약 여러분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면 공격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위험한 동물이라는 건 아니에요. 코알라는 하루에 22시간씩 잠을 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유칼립투스 나무 위에서 보냅니다. 만약 야생에서 코알라를 만난다면 코알라는 여러분을 피하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위협을 느낀다면 이빨과 발톱을 방어 수단으로 사용할 겁니다. 백조는 섬세하고 우아해 보일 뿐만 아니라 로맨틱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조를 진정한 사랑과 연관짓지만 사랑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백조는 여러분을 정말로 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되면 백조는 자신과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우선 고양이처럼 슉슉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날개를 퍼덕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달아나는 게 좋아요. 백조는 강한 부리로 당기고 물고 강력한 날개로 때릴 수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신화 속의 생물과 여러 동물들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물갈퀴가 있는 발과 주둥이를 보세요. 분명히 오리 같죠? 수달의 털과 비버처럼 납작한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갈퀴가 달린 앞발을 이용해 물속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우아해 보입니다. 하지만 땅 위를 걷는 모습은 그렇게 우아하지 않아요. 더 잘 걷기 위해서 발톱이 삐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수컷은 독이 있습니다. 뒷 발꿈치에 날카로운 침이 있어요. 그리고 방어를 위해 사용할 거예요. 독침 개구리. 두꺼비가 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작은 개구리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여요. 사실 두꺼비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독침 개구리처럼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100종이 넘는 독침 개구리 종이 있고 모두 다른 수준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빛 독침 개구리는 만지기만 해도 10명의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해지호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이 귀여운 동물이 몸을 작은 공처럼 둥글게 말고 천진난만하게 달리는 것을 보세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가시가 돋친 동물입니다. 가시가 피부에 구멍을 낼 수도 있고 정말 아파요. 개미핥기. 따뜻하고 온화한 눈을 가진 개미핥기는 매우 무해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리를 다치게 할 이빨조차 없어요. 하지만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먹이를 얻기 위해 발톱을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개미핥기가 혀가 가시로 덮여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혀는 먹이를 모으는 주요 도구예요. 그리고 혀는 6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길고 좁아서 개미핥기는 점심으로 흰개미와 개미를 찾기 위해 혀를 꽤 좁은 공간으로 쉽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올빼미는 그다지 사랑스럽지도 않지만 수줍고 영리해 보이고 게다가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올빼미를 화나게 하는 건 가까이 다가와서 둥지를 방해하는 거예요. 올빼미는 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귀찮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270도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가가면 여러분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캥거루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캥거루와 마주치면 자기를 방어하고 누가 더 강한지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치 다른 캥거루를 쫓듯이 인간을 쫓을 수 있어요. 캥거루 팔은 매우 강하고 심지어 앞발로 여러분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다리로 걷어차면 훨씬 더 안 좋아요. 사슴은 목가적인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심하세요. 수컷은 뿔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잠재적인 위협으로 인식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슴은 정원을 짓밟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습관이 있어요. 사슴은 사람들이 뒷마당에 기르는 일부 가축들, 특히 개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붉은 여우는 우리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지만 광견병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피하지만 사람들과 작은 동물들에게 공격적일 수 있어요.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이니까 조심하세요. 너구리는 친근하고 귀엽게 생겼고 유일한 문제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위험한 것을 감지했을 때 이빨을 드러내는 걸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쓰레기통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더라도 말이죠. 너구리의 작은 발은 처음에는 귀여울지 모르지만 만지고 싶지 않을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다. 안경원숭이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사랑스러운 영장류 중 하나예요. 비록 처음 봤을 때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완전히 위험한 건 아니지만 만지려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꽤 신경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감상하는 게 더 좋아요.